기존에는 이 의사 자격과 관련해 가지고 음. 특별하게 이제 어떤 이 특정한 몇 가지 행위를 제외하고는 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더라도 실형을 살더라도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면허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하. 이번에는 이제 다른 전문 직종과 비슷하게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실형 이상의 선고가 나왔을 경우에 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왔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를 교부하지 않고 박탈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 개정안의 범죄는 의료 과실에 따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 정부와 야당 입장 일부 반영이 돼가지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의료 과실과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과실 자체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본다면 처벌도 돼야 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하지만은 음. 어찌 보면 의료 행위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거다 보니 그로 네. 인해 가지고 바로 이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 걸로 합의가 어느 정도는 돼서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의료법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 과실에 따른 재판의 결과까지는 포함이 네, 되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렀다 네. 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살인, 네, 성폭행 네. 같은 그런 범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어허. 특히나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이렇게 수면 마취라든지 이렇게 진료 행위에 수반돼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까지도 이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없이 계속 진료 현장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음.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은 2011년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그렇습니다. 20년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출소하면 다시 또 의사로서 개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의료법상 이제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네.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가 없고 지금 최근 5년 동안의 전문직 성범죄 통계를 보더라도 음. 의사가 이제 1위입니다. 613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하하. 특히나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비위행위들도 있겠지만은 진료 현장에서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네.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의료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네. 다치게 하거나 이제 죽게 만든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이 새로 개정안에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의사 면허의 자격 박탈의 요건이 안 되는 걸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 이것도 좀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의협이라든지 정부 쪽 입장은 의료 행위 중에서 일정한 과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실은 어느 원천적으로 100% 배제할 수는 없고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위험한 진료 행위 자체를 아예 기피하는 그러니까 위험할 음.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 면허 자격 박탈의 요건에서 제외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 네. 동대표 있죠. 네. 동대표의 자격 상실 요건까지도 이제 금고 이상의 형에 이제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 이제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어. 박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더 이상 음.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전문 직종과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사실은 그 의료계 반발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크게 이제 공감을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과잉 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네. 이제 모든 범죄로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상의 배임 횡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금고 아하.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전문 직종과 달리 의료계와 뭐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변호사도 훌륭한 직업이지만 이제 의사분들도 그 생명과 인체를 다루는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이제 위험한 치료를 하다가 진료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면 모르겠지만 뭔가 해서는 안 될 의료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정부에서는 보면은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논의에 대한 어떤 장을 열어가기도 전에 집단 행동부터 예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그 과연 이게 의협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인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의료개혁 관련해서 이제 반발하는 또 충돌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네. 것이고 그리고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들한테 진행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어쨌든 간에 불이익한 변경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되 이제 집단행동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예, 특히나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 가지고는 네. 이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음. 지금 이제 의협에서는 교통사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해서 거의 이제 고의적인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해를 기한 반복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행위와 완전히 무관할 수 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 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좀 조율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는 면허라는 거는 이제 첨부 면허가 아니거든요. 하늘이 준 게 그렇죠.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특별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네. 국가와 국민의 그 면허를 주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윤리적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우리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알겠습니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